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 심사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법원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지금 임 전 차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고, 특히나 사법농단 사태 관계자들 가운데 처음 받는 그 영장 심사여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영장에 적힌 혐의가 30개가 넘어서 지금도 뭐 오늘 영장 심사 오래 좀 진행이 되겠죠? 네, 아마 오후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영장 발부 여부도 거의 새벽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0개에 달하는데 좀 주요 핵심 혐의들을 좀 짚어볼까요? 예. 예, 아무래도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재판 개입에 관한 이제 직권남용죄가 이제 가장 주되는 건데요. 직권남용이요. 예. 예. 그 외에도 헌재 평의 내용을 이제 유출한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예.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부분, 예. 이 부분도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3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2015년 3월에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제 현금 다발로 나눠줬던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고손실죄,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 그 외에도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범죄가 6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구속의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이 지금 직권남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법원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미국의 다스 관련 민사소송에 관여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다스 관련 민사소송은 일종의 개인적인 사건이거든요. 국가의 대표인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런 것에 개입을 지시를 했다는 것이 그 밑에 그 관계자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인식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죠. 예.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사적인 어떤 심부름 내지 지시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무죄 판결이었고요. 조윤선이나 김기춘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예. 일단 뭐 최대 관심사, 관건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 영장 전담 판사가 임민성 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기호 변호사도 판사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신지.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요. 예, 저하고 이제 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차이여서 뭐 예. 비슷한 시기에 판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도 무죄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죄가 네. 나온다. 예. 계속 아무래도 법원에서 그동안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을 많이 그렇죠.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제 조윤선, 김기춘의 경우와 달리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서의 법관 사찰, 재판 개입 같은 경우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임종원 차장이 행사했던 그것이 바로 사법행정권자로서 행사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예. 유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워낙 그동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계속 기각을 하면서 제19 감싸기로 나온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에서 이 권한 지휘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를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을 좀 보면요. 허위 공문을 들고 헌재소장을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예. 그 통진당에 대해서 이제 해산 결정을 헌재가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법에서는 이제 정당 해산 결정은 헌재 결정 권한이지만 나아가서 그 의원들의 의원직
까지 상실시킬 수 있느냐는 네. 사실 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해석으로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헌재에서 그때 결정을 내렸는데 예. 그러자 법원에서는 그것은 법원이 결정할 권한인데 헌재가 월권을 했다라고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수로 기자단에게 이제 배포가 된 겁니다. 그러자 임종원 차장이 헌재 소장에게 찾아가서 예. 그거는 심의관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우리 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그러니까 거짓 했던 해명을 거죠. 한 예. 거죠. 그 예. 가지고 왔던 경위서가 사실은 거짓 해명이었던 거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그 임 전 차장이 국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문건 관련해서 작성한 적이 없다고 뭐 이렇게 헌재가 월권을 했다라고 문건을 작성한 게 맞는데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답변을 해서 위증으로 혐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회 위증 부분은 국회 법사위에서 고발을 해야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라서 예. 네.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짓말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서기호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검찰과 좀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제19 감사기의 일환으로 기각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점으로만 본다면 소명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 혐의 자체는 충분히 발부가 될 수 있는 혐의다라고 네. 좀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직권남용죄 부분이 약간 사안이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대로. 예, 대통령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종원 차장의 경우는 이 범죄 사실이 30개나 되고 네. 영장 청구서가 230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7쪽의 영장 청구서보다도 더 많은 거네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임종원 차장이 5년 동안이나 법원행정처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을 거쳐서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그러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기 예. 때문에 그만큼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임종원 차장을 핵심 인물로 보고 그동안 수사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80여 명에 이르는 판사들에 대한 진술을 받고 하면서 네. 상당 부분 이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해용이라는 분, 재판연구관이었던 분의 구속영장 청구와 네. 지금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아. 그때는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예. 청구됐다고 치면 지금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예. 영장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더 심각하다 보면 된다는 거죠. 시청자 예, 입장에서 예. 볼 때. 그렇죠.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될 유해용과 정도로. 경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임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모르쇠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장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음. 이게 발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을 이유는 없고요. 그렇죠. 또 본인 입장에서는 다 인정하면은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이고 네. 워낙 범죄가 방대하기 때문에 예. 가장 그 피의자들이 그 빠져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네. 판사들이 볼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면 예. 거짓말이라고 보통 생각을 아, 합니다. 인정하는 보통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판단할 때? 그 기억이 안 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거라든지 아주 오래전 일이라든지 예. 기억이 안 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고 법원의 행정처장까지 했던 분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모른다 내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거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단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할 경우에는 거짓말이라고 이제 보는 거짓말이라고 거죠.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오늘 만약에 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제 식구 감사기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실 때? 예,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라고 치면 예. 다른 사람이 지금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면 이건 무조건 구속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를 일부 인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자신이 중간 결재자였다는 걸 시인한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임종원 차장이 그 부분을 시인한 이유는 예. 그게 부산 문모 판사 관련 사건인데요. 예. 그 재판에 대해서 고영한 처장이 예. 그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전달해라라고 진술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윤인태 고등법원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이제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 모든 돼버린 게 거죠. 너무 정황상. 예, 너무 명백해져 버렸고 예. 더군다나 그 윤인태 고등법원장의 진술은 고용한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니까 예. 자신은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왜 시인했을까? 그것은 예. 객관적으로 이것은 뒤집을 수 없는 어떤 증거가 너무 명백해져 버렸데다가 네. 본인은 중간 결재자로서 특별히 거기에 관여한 게 없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없고 관여한 적 없고 고용한 행정처장이 직접 한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여전히 협조적이지 않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협조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판사셨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맨 처음에 그 어떤 검찰 수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법원 행정처나 예. 그리고 고위 법관들의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지시를 내려도 그 밑에서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이 지시를 해도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뭐 반대를 하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절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현재의 대법원 구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로 김명수 지금 현재의 대법원장 말씀은 그 전에는 그랬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양승태 예.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분들이 대부분 법원 행정처에 근무를 했고 고위 법관들도 대부분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가 거의 일사천리로 시행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과 행정처와 고위법관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결을 좀 달리한다 그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시사항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의 재판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하라고 해도 예. 영장 담당 판사가 구체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할 거냐 기각할 거냐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단독적인 때문에 결정이군요. 그건. 예, 단독적인 결정입니다. 오늘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인 임민성 판사 같은 경우는 새로 임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걸 새로 배치한 부분, 그러니까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심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그냥 하나의 그냥 시스템의 일부였던 건가요? 사실 기존에 3명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도 예. 행정처하고 관계없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경력상으로 볼 때 행정처의 근무 경험이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볼 수 있다는 예, 예. 해석으로 보시면 될까요? 그렇군요. 자, 보니까 그 검찰이 어떤 구속영장에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황인데 문 총장은 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계획에 대해서 나라의 한 축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하에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임종원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대가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일단 오늘 영장 심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죠. 앞으로 이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구속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차피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속될 겁니다. 다만 구속되면 더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구속되지 않을 경우는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는 그 차이. 시간의 문제다. 근데 어쨌든 수그러들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겁니다. 왜냐 법원의 구조가 대법원장이 지시하지 않은 거를 행정처 차장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한 밑에 고위 법관들의 어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엇박자지만 그렇습니다. 그때는 결을 같이 했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네.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